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산하기관에 뇌물수수 전력이 있는 이 전직 경찰 간부를 임명해서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연금 1억 2천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전혀 업무 보고도 없이 깊이 헤아리지를 못해서 유감입니다. 지금 성과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꾸 자리만 마련해서 1억 2천이라는 헬스를 쓰신다고 하면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상원이라는 곳에 거액 뇌물수수로 실형선고 받았던 전과에 있는 사람, 그런 경찰 간부 출신을 앉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인사를 상임이사에 앉히기 위해서 정관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장해찬 변호관님, 뇌물 전력 경찰 간부를 임명했다.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더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A씨 같은 경우는 경찰 경무관이던 2012년에 한 기업가에게 현금과 향응 등 4,100만 원 정도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고요.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봉 1억 2천만 원, 경기도로부터 한 해 200억 후반대, 거의 300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의 이사로 취임하는데 이걸 경기도 도의회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 상권진흥원 원장에게 따지는 이 경기도 도의원들 보셨죠?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입니다. 이게 야당 소속의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이나 다른 여러 의원들이 왜 이렇게 깜깜이로 인사를 진행하느냐, 도의회의 업무 보고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인사하면 되느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신 거고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A씨가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스마트 카드 제조 그리고 지역 화폐 플랫폼 서비스 등을 하는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이 A씨가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2019년부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경기도청과 이 A씨가 가는 곳에 교묘한 유착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가적인 의혹까지도 역시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경기도 도의원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A씨를 왜 이렇게 각별하게 이 도의원들에게 업무 보고도 하지 않고 임명했는지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전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 선정까지 관련해서 이 의혹들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사실관계 하나만 더하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측도 입장을 냈는데 뭐 앞서 영상에 봤던 의회 의원들만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지 이미 도의회와 상의를 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과 설명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 얘기가 사실 이재명 캠프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화면 준비가 될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윤석열 전 총장도 경찰대 총동문 홈페이지에 일부 윤 전 총장 관계자로 하는 사람이 구인 광고를 냈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경찰대 총동문의 홈페이지에 이런 광고를 냈냐, 뭐 정치적 중립성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적절해요. 거기다 올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보 분야에 일했던 분들을 찾는다고 그렇게 광고가 올라왔고, 지금 이제 경찰대 총동문회 같은 경우에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 누가 들어와 있냐면 또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대 졸업하고 간부로 임관을 해서 계속 이제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직 경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의도가 어쨌든 간에 거기다 글을 올리고 구인 광고를 하게 되면 경찰을 줄 세우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거기 경찰대 졸업생들이 있는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양측이 지금 경찰 모시기 논란 뭐 비슷한 얘기 아니냐, 각기 뭐 국민의힘 또는 야권, 여권 서로 이 겨냥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데요. 근데 좀 또 하나 얘기를 이걸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예. 오늘자 조선일보 이재명 지사의 인터뷰인데요. 강성 친문 묻자 시끄럽고 지저분해서 변수가 안 된다, 이렇게 일단 제목이 실려서 지금은 인터넷판에 제목이 수정이 됐긴 했지만 이걸 보고 이재명 지사가 강성 친문 지지자들을 평가절하, 폄하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꽤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본인은요, 아마 이제 그 친문이든 아니면 이제 그 소위 그 태극기 세력 있잖아요. 모두게 그 극렬 지지층을 지칭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요란이나 지저분 이런 표현은 이제 그 태극기 부대다, 이렇게 해명하는데 저는 이제 그 해명이 상당히 부적절하다 봅니다. 그러면 이게 그 광화문에서 이제 그 태극기
부대는 이게 전부 요란하고 지저분한 이런 데 그 세력입니까? 이분들도 이게 저는 국민으로서 제대로 이게 본인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분들을 이렇게 요란 지저분 이렇게 비하하는 거는 문제가 있고요. 아마 이제 그 문파라고 하는 소위 그 강성 친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도 뭐 숫자가 몇 명 안 된다. 핸드폰에 문자 몇 개만 차단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뭐 제가 보기에 그 상당히 적절한 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난데없는 친문 비하 발언이다라고 해겼고 이 지사는 태극기 비달을 지칭한 것이지 친문 겨냥한 발언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도 명락대전 뭐 조금이라도 맞붙긴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얘기도 하나 하고 이 주제 정리를 해볼게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사실 이제는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여의도에는 이런 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는 비밀이 없다. 실제로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비대위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기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 비대위라는 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쿠데타와 같은 것인 거죠. 비대위에 비읍자도 나오지 않았다는 건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내용은 좀 봉합이 될까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장혜철 평론가님께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방송 직전에 살펴봤던 기사 내용 가운데 그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다라는 최초의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그걸 접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막이 있는 겁니까? 이제 미래비전위원회라고 해서 보다 중도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준비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캠프 내에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명단에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캠프의 공식 인사로 이름 올리고 활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합리적인 진보 진영에 속했던 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아주 비판적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특히 국민의힘 소속의 어떤 주자의 캠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에는 여전히 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담감을 또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선 주자들이 외연 확장을 통해서 이뤄나가야 될 목표치인 것인데 결과적으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와 교감도 있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중요한 자문을 하고 있지만 이름을 올려서 공개적으로 캠프 사람이 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거리감이 남아있다. 부담감이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합류 계획이 있었다가 다시 뒤집은 해프닝이 좀 있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글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당의 이재명 캠프, 보수 야권의 윤석열 캠프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목소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볼까요? 허위 스펙 만들어 처벌받을 자기 자식만 고통스럽나? 덕분에 떨어졌을 남의 자식은 괜찮나? 조국 전 장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영어 잘하는 의사보다 양심 있는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예. 내로남불을 민주당이 논할 자격이 있는가? 출당시킨 내놓고 지금 나갔나? 여당이 국민의힘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 조치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있냐라는 비판하셨습니다. 예. 부동산 의혹의 발단인 LH 사건을 재조명해 주기 바랍니다.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시민은 대출도 못 받게 됐는데 김의겸 의원은 엄청 큰 돈을 대출받았더군요. 요즘 대출을 각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조이면서 여러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